CA 관련해서 그런 거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배경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그 LG전자의 CA 쪽을 조금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발표하러 가져왔습니다. 뭐 결국 이제 가정 산업에서 CA 역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서의 CA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가장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결국 CA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문제들인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CA를 계속하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산업하고 기계 산업은 9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사실 보면 가전 산업에서도 그 구조 및 진동 해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90년대에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발전해 갔고요. 근데 이제 가전 산업 쪽에서는 구조하고 진동 해석 중심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편이익이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발전이 안 되고 계속 후퇴되는 쪽으로 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쯤 들어가지고 CFD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LG전자가 상당히 발전돼가지고 내부 배경에서라든지 충격에서라든지 FSI 해석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한 80년대까지는 연구 수업 및 학회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990년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쓰기식이 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전산업하고 자동산업의 CA 활동 비율을 보면요. 일단 가전산업 쪽에서는 공공면 사이즈 정도 수준이 되고요. OEM CA 수가.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이제 좀 많이 보이고 공공면이니까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전산업에서는 1차 업체쯤 되면 사실 보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캐드 중심이더라고요. 캐드 중심이고 캐드도 한 2차원 쪽에 캐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1차 산업에서는 소위 CA 인원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대기업은 캐드하고 CA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도 몇십 명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 기업들도 한 10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차이가 좀 자동차 산업하고 가전 산업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업체들도 되죠. 그다음에 캐드 교육하는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산업에서의 CA 역할을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꼭 CA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개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 하나 만드는 게 상당히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항공산업은 CA가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올 때도 개발 기간이 되게 이제 한 5년 걸렸고, 그 다음에 시작품 개발 비용이 매덕쯤 되니까 한 대당, 그리고 또 시험 비용도 몇천억에서 매덕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컸었는데, 가전 산업을 자꾸 잘 살펴보면 개발 기간이 되게 이제 물건 하나 만들 때 한 1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시작품 개발 비용도 몇백만 원 이내, 그 다음에 시험 비용, 임금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CA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CA라는 것은 개발 기간 단축이라든지 개발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최적화라 얘기하는데, 앞에 두 개는 사실 가전 산업이 가니까 별로 크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CA 적용 이유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요 항공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개발 비용 감소 비용하고 개발 기간 감소 이런 비용이 CA 도입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 산업에서 보면 개발 비용을 감소하고 개발 기간 감소라든지 이런 비용이 시의 도움이 불가하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얻은 게 비쌀 것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같이 최적화는 어디서 다 필요하니까 최적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뭐 개발 비용 감소라든지 개발 기간 감소라든지 필요하지만 또 최저가 쪽에 앞으로는 이 항공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들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위한 최적화 쪽에 보면 그 레이아웃 단계에서부터 감성 성능까지 그 최소 비용으로 각종 성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CA를 이용한 최적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설계 목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설계를 해보면 최대 성능을 경량화, 소형화 또는 대형화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얼마나 많이 추가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설계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단계별 최적화에서는 부품 단위라든지 모듈 단위, 그 다음에 제품 단위까지 이렇게 최적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CCA가 저도 이제 그 CA 분야에서 한 3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했다고 보는데 결국 CA의 가장 큰 강점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파라미터 스타트를 짧은 시간에 수십 개부터 수백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강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비클을 보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세탁기를 보더라도 사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 CA를 쓰면 최적화 과정을 비주얼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현상을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감이 생기는 굉장히 이제 CA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런 비용, 그다음에 소설주던,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만들어진 그 CA를 한 것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쉽게 설계 도면화가 될 수 있다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원래 분야였는데 그 가정적으로 보니까 우선 그 기존 CA 소위 말해서 NC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바쿠스라든지 뭐 나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도 많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많은데 그런 소프트웨어 범위를 벗어나는 그게 또 가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그 소음 쪽에 의하면 한 45dB 같은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전자 쪽에 가면 45dB는 말도 못 맞춥니다. 뭐냐면 뭐 냉장고가 방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한 25dB이 돼야 뭐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25dB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CA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또 부분도 굉장히 작고 나노 다리 나노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결국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같이 그 항공 쪽에서 저희 말해서 CA 소프트웨어 개발되었다가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까지는 충분히 잘 왔는데 다음에 전자 쪽으로 넘어가려면 조금 더 다른 범위의 다른 역할을 하는 CA가 개발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보면 자동차라든지 무슨 항공기라든지 그동안에 CA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쪽에는 되게 뭐 스틸 아니면 뭐 알루미늄 조금 해봤자 플라스틱 쓰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뭐 플라스틱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스틸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리고 또 보면 옷감이라든지 유리등 비출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부품의 소형이라서 사실 깨어지면서 별 가격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자동차 깨지면 안 되겠지만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되게 이제 설치하는 환경이 굉장히 이제 그 단순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환경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도움이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저소음이라든지 소비 전력, 그다음에 이제 화재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뭐 요거는 이제 그 가정 시에를 적용하려면 꼭 이걸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정 시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 기술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어디까지 할 것이냐 모델 자체를 지금 자동차에서는 미리 장악하고 있지만 전자 쪽에는 마이크로 단위까지 해야 될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체 사이클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전인 시스템이라든지 부르면서 화재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잘못 보냈네. 죄송합니다. 이 뒤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내면서 그걸 빼고 보냈네. 한 5장, 6장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뒤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해석, 그 가정에서 특별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해석 기술들이 참 많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한 5장 정도 되는데 그게 제가 보면서 슬슬 빠뜨려졌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따 생각하시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니까 결국 이제 뭐 그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인데 그 이제 아까 전에 그 바로 앞장까지 놓은 거는 무슨 기술들이 필요하다 좀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보니까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조금 하다가 대기업은 이제 대기업으로 올라가고 대기업에서 올라가다가 이제 또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로 바뀌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시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양성을 하다 보니까 하려 보면 그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그 석사 출신이라든지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시에 교육을 시키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 하는데 그까지 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냐면 설계하고 굉장히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최소한 제가 필요한 그 기능들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어대함을 잘 할 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 분석 기술을 분명히 익혀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맞추기 위해서 스캐닝 기법까지 이제 개발돼 스스로 할 수 있구나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드를 최소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시에는 당연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이라든지 조립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조립되는지 이걸 필지 알지 않으면 시의 인력으로 좀 모자란다 싶고, 그래서 다 포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CA 자체를 설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토탈 그 코스트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 CA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 7가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 그 시의 인원이 꼭 필요한 이유로는 보면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전자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경영 사원을 저해하고 있으나 사실 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대학원에서는 캐드라든지 강의를 수입한 그 자원들 대상으로 배피를 하고 있으나 그 사실 보면 교육기관이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한 3, 4년 교육 받고 난 뒤에는 대부분 또 이직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교육시켜가지고 많이 있으면 좀 이직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기존 큰 그림을 흘러갈 수 있게끔 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분석해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대기업은 뭐 LG전자가 제가 이런 대상을 듣고 있는데 한 적어도 한 180명 정도 원래는 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가 뽑은 이유 자체로는 자동차가 되게 보면 인구군의 한 3~4% 정도 되고 그 도요타가 한 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 시의 인원 육성 효과로 봤을 때는 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최적의 소재를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품 분류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쪽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결국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기업 말고 외국에도 납품하려면 이런 C4라고 하죠. C4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해도,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이때까지 충분히 얘기한 같이 뭐 노하우 공유 가능이라든지 최저가 제품 개발 가능하다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 기업에서 사실 VPD 하려고 해나가는 보면 뭐 현대 업체의 모든 모듈과 부품 과정에 VPD를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념 설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VPD를 통해서 검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내에 자동차 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따져보면 아까 얘기같이 티라다운부터 해가지고 제품 설계까지 이런 일을 저는 전문 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그 회사 내에서 충분히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티라다운 과정을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캐닝 과정도 보니까 사실 스캐닝이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도 발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산업에서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실제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과연 자기가 설계하고 있는 물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라든지 어떤 행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고 그다음에 해석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캐드도 당연히 좁혀야 되고, 그래서 시의 소리는 당연히 우리 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최저가 과정을 쭉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세탁기 과정을 나타내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돈이 얼마나 남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최저가 과정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있는 목표로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자기는 스캐닝 할 줄 아는 기술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캐드 기술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트 생산 공률을 고려한 설계 기술을 가져야 저희 말하는 CA 인원 자체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서 이제 VPD를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캐가지고 기업에 투입하면 그 재료 미술감이 가장 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물건 나타나는 것은 성능 향상 쪽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모집 내기로는 생산 비용 절감이라든지 개발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그 한국의 가전 산업의 시행은 사실 보면 사실 상당히 그 뭐 좀 미약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산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도와 가치는 최적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쪽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금 소프트웨어 우리가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주로 자동차 쪽으로라든지 그동안에 항공산업에 쪽으로 이제 된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가전 산업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되면 당연히 가전 산업의 시에 있는 육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데 요 가전 산업의 시에 있는 육성을 위해서는 전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몇 가지 빠뜨린 맞바람에 좀 이야기가 좀 끊겼는데요. 여기도 발표드렸는데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교육 과정에 티어다운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요. 가정산업에서 그 티어다운이 어떤 개념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을 그동안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교육을 쭉 시켜봤는데 그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해석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뭐 자기 화면에서 대부분 다 보이잖아요. 화면에서 보면 그냥 막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물건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태어나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요. 마드레스에서 뭐 볼트로 체결했는지 아니면 뭐그 접착제로 발라놨는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그 자기 캐드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물건도 다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립상에서 비트리스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이해하려면 태어나부터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질문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